안녕하십니까. 오늘 72강은 특강인데요. 공인회계사들, 합격자들이나 아니면 회계법인 경력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고 진출을 하느냐, 또 미래 진로 방향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세법 강의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회계사니까 회계사들이 가끔가다 물어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요새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많이 내보내니까 전화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강의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고, 또 최근에 회계사 합격생 한 1000명 정도가 대형 회계법인에 거의 다 합격됐다는 걸 듣고서 저도 이제 고무돼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많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또 제2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죠. 왜냐면 회계법인이 지금까지 사실 큰 회계법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1100씩 뽑는 회계사들을 거의 대부분 소화해줬어요. 그래서 한 2, 3년 내지 3, 4년 키우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딴 데 가고 그러는데, 한 10년 동안 매년 1000명씩 들어가고, 거의 8, 900명이 나오고, 이러는 이제 그 하나의 사관학교 역할을 해왔는데, 이 앞으로 이제 이 회계 외감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회계사들이 투입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품질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젊은 회계사들의 그 필요성이 더 많아가지고 전에같이 이제 4, 5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우리 한세재경저널 10월 오늘 10월 10일자 여기서 안에 그 어떤 젊은 회계사들이 쓴, 청년 회계사 쓴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5년차 이하의 비율이 6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5, 6년차 정도까지 있다가 뭔가 진로를 또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로를 모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사들이 특히 그 알고 있는 지식, 데이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또 모든 기업의 활동, 또 국가의 활동은 결국은 온갖 소프트웨어나 AI를 거친다 하더라도, 또 하드웨어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계 정보로 지키가 되기 때문에, 이 회계 정보를 어떻게 분석 가공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을 얻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새롭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 이런 데서 사업 분야를 진출해도 별로 장애를 받지 않고 찬성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들은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 분석가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역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전문 지식과 유관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나 IT, 또 코딩 뭐 이런 것 쪽에 기술을 겸비하신다면은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기술 혁신이 있다 하더라도 능수능대하게 거기에 적합하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회계법인 사람들이 진로를 진행왔는지 제가 이제 굉장히 면접도 많이 보고 또 많이 물어도 봐요. 그래서 또 많이들 검색해 보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회계사 시험에 처음 합격자나 이제 중간에 한 4, 5년 지나고 회계법인 경력 회계사가 어떤 취업이나 진로 선택이 가능한 분야가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회계사 합격한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 어디로 갈까요? 또 이제 회계법인으로 가야죠. 대형 회계법인은 고위업무인 감사, 세무, 경영자금, 회계를 보통 합니다. 회계 외감, 이게 이제 전체 회계사 업무의 30%인데, 전체 회계사 중에서 전업자가 한 60% 정도 되고 휴업자가 30% 되니까, 요 60%에 한 30%쯤 되는 게 368 내지 20%, 즉 회계사들이 한 2만 1000명 정도가 있는데, 2만 1000명 정도에서 회감사라는 고유 본업에 전담하는 비율이 제 느낌에는 한 20%, 뭐 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머지 7, 80% 분야의 분들은 다른 직업, 다른 컨설턴트, 또 뭐 세무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회감사 본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회계사로서의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은 적어도 회계감사 현무 현장에 몇 잡은 나가봐야 그 회사의 흐름을 알고 그때 어떤 매입이 중요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회계사 합격자들은 1000명 대부분이 대형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회계법인. 대형에 들어가서 이제 한 5, 6년까지 60%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을 거쳐야 필수 코스가 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견법인이나 중소형법인을 개업한다든가 개인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겠죠. 뭘 알아야 개업을 하지 뭐 아는 것도 모르면 사실 고객이 오겠습니까? 또 고객한테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위험한 업무가 되죠. 무면허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나? 그 다음에 이제 대형법인에서 나와서 보통 이제 이렇게 대기업, 금융기업 공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회계사를 합격을 하자마자 기업으로 직행을 해서 주로 CF나 분석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CEO를 가고 또 나중에 창업의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많이 가는 경우가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 같은데, 이런 외국계나 내국계, 이런데 보스턴 컨설팅, 뭐 맥켄지 뭐 이런 데를 많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스스로 재무경영 컨설팅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전문 분야의 중간 스펙으로서 역할도 하긴 하죠. 이것이 뭐 이제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법대 법무대학원에 가서 진학 후 변호사회계사에 겸업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역할이 되고, 또 대학 교수를 할 때도 회계사 시험을 붙은 교수들은 진짜 경영학 교수가 되든 회계학 교수가 되든 이런 교수가 되든 간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훨씬 더 그냥 아닌 것보다 업계하고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업계에서의 자문 역할도 하고 하면서 업계를 리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회계사 출신 대학 교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대형 법인이 있다가 중견법인 이렇게 금융공기업도 가지만 법무법인이나 타 전문직 회사 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회계세무 재무자문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소송 지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타 전문 법인을 협업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실제 또 회계사들이 금융회사에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공금융회사 아니면 사금융회사 아니면 은행들, 증권회사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금융회사에서 역할은 이제 이런 그 분석가, 재무분석가 역할을 합니다. 물론 투자은행, 은행, 또 공사, 증권회사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것이죠. 금융회사를 진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출신들이 거기서 있다가 한 5, 6년, 10년을 투자분석가를 있다가 이제 다시 회계부에 나오면은 거기서 쌓은 인맥과 그 업무 지식 경험 때문에 또 이 업무를 많이 수임해서 실제 회계법인에서 기업에 아주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금융회사 출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수 업종의 융합, 복합 컨설팅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각 독립적 자기 사무실을 유지하지만 각 층에서 방방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른 층에 있으면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파트너 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의 그 실질적 실체는 없지만 이 가상의 공간적 개념, 가상의 회사 개념으로서 그런 협업적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정부기관에 근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정부나 지방정부도 전부 다 복식부기해야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부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회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내부 인력은 자주 딴 부서의 보직을 바뀌기 때문에 회계사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뽑기도 하고 아니면 회계사한테 아웃소싱을 맡겨서 1년에 몇 달 동안은 자기네 정부 회계를 무조건 전담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 수달되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상주하지 않고도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실을 보기도 합니다. 5급으로. 아니면 이제 이런 회계법인에서 한 4, 5년 경력을 겪은 후 다른 이런 중앙지방행정기관에 5, 6급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무조건 회계사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회계사들의 정보의 취합 및 분석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정말로 중요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주 총알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심리분석, 심사역도 말해요. 금융감독원의 은행, 보험, 증권사, 검사역의 전체 회계감독국까지 하면은 한 400명, 400명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심리 분석 심사역 역할로도 회계사의 그 감사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타 분야의 개인 창업을 할 수 있고 가업 승계를 한다. 이것은 뭐 당연히 뭐 자기가 회계사 하면서 IT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고 도서관 무역, 뭐 제조업까지 할 큰 사업 자금은 없는 게 회계사들이죠. 그래서 그건 안 되겠지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특히 요새는 SNS나 이런 온라인 유통 사업에 탑재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때때로 이제 부유한 집안 사람들은 가업이 있으면 가업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술과 영업 능력이 없어도 자신이 회계 재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모가 만들어놓은 가업에서 자기가 충분히 관리할 능력을 중간 이상은 발휘해도 기업은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겸직 가능한 경업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법인의 핵심 기간이 보통 1월부터 4월까지인데 나머지 6개월간은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겸직에 대해서는 항공의 감사인 저주운영 규정에 옛날에는 제3조가 저런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고 항공의 승인이나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계사들은 이제 미풍양속을 제외하지 않는 건전한 어떤 사업도 영리건 비영리건 이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보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겸직 경영 가능하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다음 1인 2식 산업도 할 수 있죠. 회계라는 것이 모든 걸 총괄하고 분석하는 기능이니까. 특히 제가 요새 유튜브 경영을 하다 보니까 1인 방송가로서 회계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강의가 그냥 공익 강의, 주로 창업, 또 청년, 그 다음에 이런 촉진의 개념의 공익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홍보하면서 촉진을 하는 공익적 개념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1인 방송가도 꽤 있고 회계 경리 세무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그 기업은 항상 그 재교육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경리나 다른 분야 사람들도 회계와 경리를 강의를 시키는데 그때 회계사들이 바로 실무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를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제일 먼저 대형회계분야에 들어갑니다. 거의 다 한 90% 이상, 100%도 되기도 하고 전년 보통 80%, 70%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대학교 3학년, 4학년 합격생이 있기 때문에 걔들 빼고 나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취업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갔다가 중소기업으로 개업해서 개인까지 가는 경우 있고 일반 공기업